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이용균 류얼마스터님 산하 통합 비전 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사장님들 환영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정란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을 제창합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사운 외치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이름에 서며 붙여서 섬긴다. 섬긴다. 가자!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비전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비전 강의 해주실 분은 유튜브 수련TV로 연예인이신 총장님이십니다. 수련TV 안 보신 분들 안 계시죠? 이렇게 귀한 분을 오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회를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직접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뵐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의 고액 연봉자 클럽인 2억 이상의 로얄 리더스 클럽의 멤버이십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성공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시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수련 로얄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련TV의 방장 이수련 로얄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김미숙 본부장님, 제가 상당히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리더 중에 한 명이에요. 나이가 되면 이제 꼰대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제 젊은 세대처럼 늘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귀감이 됐고, 또 제가 이제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 방에 계신 이용균 총장님을 제가 애터미의 리더 중에서 특별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용균 총장님이 형제 라인인데 제가 파트너도 아니고 제가 포인트를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총장님께. 그래도 매번 이성년 박사님 글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한테 퍼다 날라주고 있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또 스폰서 없이 혼자 일하는 어떤 본부장님 계셔요. 제 라인은 아닌데 그분에게 이제 나르면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자,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 이제 나눔을 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도 어느덧 이제 나눔을 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참 애터미가 가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련TV로 매일 아침 조회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양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애터미 한 지 11년 차거든요. 지금 11년 차가 되어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드는 생각 그리고 요즘의 근황 또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좋으신가요? 기대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하려고 제가 오늘은 화면 공유를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그 자리에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무슨 말이에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짜로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스폰서가 돼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많더라. 인과응보더라. 가면 갈수록 저는 애터미가 정말 정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요즘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조직의 모습은 100% 제가 선택했고 행동했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한 그대로의 반응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왜 제 밑에는 사람이 안 나오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떨어져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 왜 안 나오는지 사실은 그 해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장기 뜰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훈수를 잘 떠요, 못 떠요? 잘 뜨죠.
이 방에 있는 여러분은 대부분 누군가의 스폰서이죠. 그러면 파트너가 상담하러 왔어요. 스폰서님 왜 이렇게 일이 안 돼요? 하면은 사실 여러분은 조금의 그 해답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여러분의 스폰서도 여러분을 똑같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나는 파트너의 훈수를 잘 두지만 나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애탈을 하면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드는 생각은 모든 게 내 책임이었다. 모든 게 내 책임이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거는요 비관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금은 알겠지만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 위에 정보를 준 스폰서가 사업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대실적인 스폰서님, 그러니까 큰엄마뻘, 고모뻘과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도적이지만 모든 게 내 책임이라 말하는 이유는 결국 내 성향, 내 기질이 이렇게 제 조직을 만들었다. 뭐 제 조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의 어떤 대표적인 기질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아주 결정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순간 이미 서울에 가 있어. 총장님 하는 순간 이미 서울에 가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스스로 하죠. 제가 도움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 도움 주면 도움 좋아요.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고 그냥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 밑에도 저 같은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냥 제가 그냥 다 해버려요. 그런데 파트너들은 대부분은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 이제 왜 안 도와주냐고 때를 쓰더라는 거죠. 그들은 대부분 혼자 결정하고 입이 답을 정해놓고 그건 상담이 아니죠. 통보를 해주면서 안 도와주면 때를 쓰더라.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저도 물론 제가 선택했지만 저는 제가 독박을 썼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독박 쓴 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문제가 있냐. 돌이켜보니까 일단 경비가 많이 들어요. 내 혼자 다 해버리니까.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시간을 버리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스폰서한테 의논하지 않고 제가 판단해보니까 스폰서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제가 늘 혼자 사니까 그렇다 제가 막 독선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지만 스폰서한테는 잘하는 애, 스스로 잘하는 애로 비춰지니까 제가 이걸 후회한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요지는 뭐냐면 그만큼 저의 성향이, 저의 어떤 습관이 제가 늘 하던 대로 그 행동이 지금의 우리 조직의 현재 모습을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바꿨냐고요? 노력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죠. 지금은 저는 스폰서와 최대한 협업을 하려고 해요. 저는 애터미에서 스폰서와 파트너의 그 관계를 동업자적인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폰서가 도와주고 파트너가 이게 밀어주는 건 있지만 우리는 독립자영업이에요. 동업자의 관계. 그런데 스폰서와 협업을 하면 무엇이 좋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n분의 1로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 자의 조언을 받으면서 오히려 1+1 시너지가 난다는 것에 제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협조를 얻으면서 좋은 건 이유는 내 일에 부담을 덜기보다도 시너지가 난다는 측면에서 여러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이런 저의 성향이 저의 이 조직의 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의 성향과 저의 결정과 저의 판단이 제 조직의 모습을 만든 거 두 번째 사례. 글로벌 라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 방에 이광용 국장님 들어가 계세요? 이광용 국장님?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저는 로얄 마스터고 총장이지만 로얄 클럽이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러시아에서 8년 유학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글로벌 라인이 제대로 된 사업자가 없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전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게 감이 없나 봐.
제가 엄청 솔직한 캐릭터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솔직해요. 저는 거짓말하는 거 엄청 싫어요. 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런데 어느 날 수련TV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토요일 날 그 애터미 효녀심창이 가수 최진아 국장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장님 갑자기 총장님 일본에는 어떤 제품이 잘 반응이 좋은가요? 일본에 라인이 있냐고도 묻지 않고 막바로 일본에 어떤 제품이 먹히네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글로벌 없다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뭐라고 댓글다니면 비비가 잘 나갑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없다고 말하는 것도 저도 참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비가 잘 나갑니다 했는데 또 그날따라 이강윤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해외 파트너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해외 파트너가 있어야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요. 저도 모르게 그룹의 리더를 택해서 그분을 집중 양성을 하라고 제가 솔루션을 줬거든요. 웃기죠? 제가 최근에 여기 우리 강전원 국장님 소개로 타 라인에 중국 라인에 그 아가씨인데 스타 마스터가 되고 리더스로 들어간 어떤 그 김윤서 본부장님을 초빙해서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중국어로. 왜냐면 제 사라는 중국 리더가 최고 직급자가 판매사거든요. 1년 내내 판매사의 보상 플랜만 1년 내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타 라인의 리더의 강의를 들은 거예요.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뭐 저도 좀 뭔가를 이제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 라인이 없는데 그냥 뭐 딱딱히 그래서 김윤서 본부장님 제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불러주신다면 저도 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확 물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중국 라인이 없거든요. 있는데 이제 판매사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했더니 6월 상반기에 그 직급 도전이 있대요. 그 라인에. 그래서 직급 도전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웃기죠? 저는 판매사밖에 없는데 본부장, 국장 도전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이수련 라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큼 글로벌 라인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다 필요 없어요.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들이대를 덜 했기 때문입니다. 이수련이가 러시아에서 8년 살았다 하는 거랑 현장에서 실전으로 부딪힌 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그 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내부적인 요인을 여러분 안에서 찾아야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책임이란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는 response와 ability의 합성어입니다. response 반응, ability 능력. 반응을 하는 능력이란 뜻이 책임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반응한 능력.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요. 애터미인이라면. 그런데 고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책임지더라. 자,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일어난 그것도 내가 책임지지만 내가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까지도 책임을 지는 게 책임감. 제가 러시아에 가서 들이대를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대로의 결과를 제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지금 모든 상황의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저는 상당히 솔직한 편인데 요즘 파트너한테 제가 느낀 걸 다 얘기해 줄까요? 다 얘기하지 않을까요? 다 얘기하는데 1번, 다 얘기하는데 2번 뭘까요? 이야기 안 한다. 맞아. 왜 그래요? 그 데일리 카네기 인간공으로 다 써 있어요. 사람은 비heb을 정말 싫어하고 칭찬을 좋아하더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사람은 뭔가를 지적했을 때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원하지 비heb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산하에 한쪽 줄에 앉아서 늘 힘들어하는 징징대는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분이 판매사가 아니에요. 고직급자입니다. 왜 그분이 징징대냐면 그 밑에 파트너를 잡아줘야 돼서 그분이 고직급자라고. 근데 맨날 안 된다고 징징거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에 부담 갖고 있죠. 물론 마음에는 네가 해야지 하지만 그냥 그래 열심히 하자 하면서 이제 부담을 갖고 어쨌든 사람을 찾아주려고 하죠. 하도 우니까. 그래서 늘 제 마음에도 저기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가장 급한 곳이야. 막 사람을 가만히 안 두니까 맨날 우니까.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야. 천사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 애터미 하고 싶대. 그런데 가족이 들어올 거래요. 와, 그러면 그 포인트가 얼마예요? 그러면 그 급한 불에 붙여서 북한 불을 꺼야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남들에게 말 못할 참 아픈 사연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품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까지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내 욕심에 맨날 징징 짜는 그 스폰서 밑에 붙이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서 인격적으로 좋은 스폰서 밑에 붙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급한 불이 있지만 포근하고 안전한 다른 라인을 갖다 붙였어요. 이 사건이 저한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사업의 모습은 뭐 스폰서가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한 모든 것의 총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붙여주려고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근데 그분은 파트너랑 잘 싸워. 알고 있죠? 그분의 성향을. 그런데 이렇게 인품도 좋고 나름 고생도 많이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또 트러블이 일을 만한 그런 라인 내가 못 붙이겠더라는 거죠. 그 찡찡대는 그 스폰서는 왜 자기 밑에 스폰서들이 사람을 안 붙이는지 지금까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강전우 국장님한테 이 영상 그 유튜브에 올리냐니까 올린다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하도 수련 TV 많이 하니까 제 영상을 찾아보지는 않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얘기해도 본인은 본인 얘기인 줄 안다 모른다? 그분은 또 몰라요.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어떤 파트너는 이래요. 스폰서님 내가 그렇게 지금 같이 가고 싶다는데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냐. 이건 아주 사소한 예예요. 사소한 예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게 겪은 일이에요. 어떤 파트너랑 항상 직급을 갖고 같이 가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늘 큰 스폰서잖아요. 저는 큰 스폰서잖아요. 근데 적어도 날짜를 하루 전날 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밖에 있는데도 항상 어제 날짜를 그 마감 직전 시간 임박해서 주는 거예요. 밖에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가상을 잡아서 5만 포인트 가상을 잡아서 금요일이 마무리인데 일요일 밤에 떴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저는 총장이에요. 총장은요 카드가 많아요. 이렇게 귀찮으면 계속 이 사람들이가 기회를 주고 싶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맞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 엄청난 이 판도를 벌인다는 거 그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고 막 그 어제 날짜를 밤 12시가 다서 주니까 막 간이 쫄깃쫄깃하니까 아니 내가 도와주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분하고 같이 가자 말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모를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타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만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에요. 최대한 나의 편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반성이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조직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걸 인정해야만 여러분 그 사람은 발전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메타인지가 있죠. 여러분 메타인지가 뭔지는 알죠? 상의자와 자, 내 위에 어떤 상의자가 나를 바라보는 게 메타인지잖아요. 쉬운 말로 내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정보 처리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뇌는 컴퓨터보다 더 뛰어나요. 보세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뉴욕이죠. 일본은 도쿄. 그러면 아프리카의 티니지의 수도는 어디예요? 나는 안다. 1번. 모른다. 2번. 한, 둘, 셋. 3번은 뭐예요? 2번이 0.0001초 만에 떠오르죠. 컴퓨터는 달라요. 컴퓨터는 티니지의 수도 딱 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정보 검색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 0.001초 만에 떠오르죠.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결국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아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러시아 라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러시아 라인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요? 들이대를 못해서요. 들이대. 똑같은 맥락에 여러분. 열심히 강의 열심히 듣고 성공에 팔당에 열심히 하고 A코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안 한다? 성공해요 안 해요? A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강의 열심히 듣고 하면은 이거 성공해요 안 해요? 어때요? 해요. 성공한다 1번, 못한다 2번. 손가락 해보세요. 2번. 성공 못합니다. 성공 1번.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히 강의를 듣는 건 듣고 이 열정과 지식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으로 필드로 나가서 씹으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이대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본사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ACC, BCC, 뭐 ABR 준비하고 있죠. 엄청 고마운 거예요. 본사가 이렇게 나서 주는 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ACC 그 교육을 원래 우리 라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희 단장 라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ACC를 하고 있지만 성공은 방법론적인 것으로부터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CC 하죠? 또 뭘 만들래? ICC 만들었어요. ICC로 부족하대. 또 만들어 달래. APC라는 거 또 만들었어요. 애터미 퍼스널 CEO. 저는 또 걱정돼요. 이제 APCC 하면 또 뭐를 또 만들어 달라죠? 365일 교육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대면 강의에서 오토 판매사 강의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막 열정적으로 오토 판매사 강의를 탁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피드백이 말 잘하네요. 속으로 나 말 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오토 판매사가 돼요? 지금까지 한 내 내용을 실전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듣고 너는 말 잘하는 평가하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다는 거. 대부분이 그런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ABR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소스가 적어서 사업이 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원데이, 굿모닝, 합력성선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는 걸 편집했어요. 이걸 들고 나가서 드릴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장님, 본부장님의 배려로 이런 줌에서 다양한 리더들의 수업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걸 나만 듣는 사람은 중수예요. 이것도 안 듣는 사람은 하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수예요? 이것을 파트너랑 함께 듣는 사람이 네트워크에서는 고수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고귀한 지식을 배우더라도 실전에서 쓰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거 듣고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가서 만나고 이야기. 그러니까 누군가를 붙들고 오늘 이수리하는 여자가 있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강의를 듣는 건 참 좋아요. 열정도 채우고 지식도 채우고. 근데 강의를 듣는 건 매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못합니다. 이걸 통해서
열정과 지식을 채워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총장님 제가 알긴 아는데요. 성격이 제가 안 맞아서요. 그런 분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그룹에 그 심리 멘탈 코치 박센이라는 마인드 코칭 대표를 불러서 저희가 줌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유독 강조하는 게 어떤 분야에 성공을 하려면 해당 지식도 알아야 되고 본질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지식이란 말이 참 애매하고 막연한 개념입니다. 자, 애터미를 하는데 해당 지식은 뭐예요? 보상 플랜, 제품, 회사 어떤 이념 그런 게 해당 지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해당 지식은 대부분이 한 6개월만 공부하면 다 줄줄 잘해요. 근데 어디서 판가름 날려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려면 이 인생이 뭔지 인간이 뭔지 삶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본질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만의 어떤 프레임 그리고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있어야만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설득하고 나한테 매력 자본이 발산되면서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코로나 가운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맞다. 1번, 틀리다 2번. 뭐예요? 일단 2번.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성공 못한다는 그 말을 철떡같이 믿으니까 계속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질적인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는 성격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1번, 없다 2번. 뭐예요? 제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면 돼요. 뭐 맞춘다고 제가 상품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애터미는 성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영업을 잘하는지 조사를 해봤대요. 어떤 사람이 영업을 잘할까요? 1번 외향적인 사람, 2번 내향적인 사람. 1번, 2번, 3, 2, 1 어떤 사람? 3. 둘 다. 정답은 3번. 5번이래요. 5번. 상관이 없대요. 어떤 사람이 애터미를 잘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들이대를 많이 한 사람이 확률의 법칙에 따라 이길 수밖에 없다. 결국 애터미는요. 성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도구가 너무 좋고 너한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잘하더라는 거죠. 결국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는 것은 결정적인 성공이랑은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애터미는 동전을 막 던지는 일 같아요. 자, 동전을 던지세요. 5번 연속으로 나오면 내가 1억 원을 준다고 한 거. 1억 원. 근데 5번 연속으로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 그런데 단서를 5번 연속으로 넣으면 1억 원을 주는데 던지는 횟수가 무제한으로 던질 수 있다. 그럼 나는 던져보겠다. 안 던지겠다. 던져보겠다 1번, 안 던져보겠다 2번. 1, 2, 3 뭐예요? 1번이잖아요. 그게 애터미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제한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무제한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애터미에 대한 말은 좋다고 하지만 이 힘든 걸 제가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들키는 거거든요. 사람은 직감적으로 내가 느끼는 걸 그 사람도 느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떤 파트너가 저를 찾아왔어요. 뭐 자기한테 해줄 말이 없네. 제가 그분의 좀 사정을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팀장님, 먼저 나는 인간적으로 팀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요. 우리 일이 꼭 행복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파트너 앞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맞다. 맞는데 다 들킬 거다. 팀장님이 입꼬리를 웃고 재밌다 했지만 재미없는지 그 사람은 이미 알 거 됐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먼저 행복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좋은 걸 주는데
진짜로 애터미가 좋다고 느껴야만 이게 통하더라는 겁니다. 자, 내가 진짜로 좋은 걸 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자, 나는 애터미가 진짜로 좋은 걸 준다는 확신이 있다는 사람 1번, 없다는 사람 2번 해보세요. 1, 2, 3.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봐요. 내가 돈을 잘 벌어. 친구들이랑 회식을 했어요. 야, 내가 대리운전비 줄게. 그러니까 내가 막 기말 쓰는 거야. 너는 집이 어디냐? 성남이야. 너는 5만 원. 너는 어디니? 일산. 너는 10만 원 막 주는데 어떤 사람 너는 어디니? 서울. 너는 10만 원. 그러니까 야, 나는 10만 원 필요 없어. 그런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친구가 나의 호의를 거절했어요. 여러분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저는 재수 10만 원 아꼈다 줘. 아이고 재수를 줘.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걸 주는데 필요 없다고 한다고 내가 열 받아야 돼요? 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길을 지나가서 막 애터미 바구니 들면서 애터미 너무 예뻐 좋아하는데 유치원 꼬꼬마가 나를 보고 아줌마 안 예쁘거든요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막 장마 너 죽을래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해야 돼요? 1번 2번 뭐예요? 2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칫솔이 이 금이온이 좋고 진짜로 좋거든. 이거 뭐 PET 성분을 했는데 야 이런 칫솔 셀이 삐었으면 여러분 막 열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걸 준다고 생각하면 나는 기회를 줄 뿐이고 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 그게 회장님이 말한 뭐예요? 지 마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인생 최강의 공식을 알아가시고 이걸 계속 내면화시키세요. 제가 발견한 인생 최강의 공식은 그거예요. 저를 그 자리에서 따라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애터미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예요? 경제 문제, 노후 문제, 저출산 문제 정해져 있죠. 누구 하나 경제 문제, 노후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은 다른 개념이야. 모두가 성공할 필요는 없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노후가 다 준비돼 있어. 그런데도 여러분이 계속 이거를 애터미 하라고 푸시할 필요는 없어. 그분은 이미 성공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누구나 추가적인 수입을 마다할 사람 없고 누구나 가계부가 절감된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니즈에 맞는 그런 맞춤형 어떤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다. 요즘에 보니까 또 파이어족 막 뜨더라고요. 여러분 파이어족이 뭔지 아세요? 2030 세대의 막 신조 같은 건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재테크를 해서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막 월급 다 털어서 어쨌든 재테크를 하자 그 붐이 이른 거예요. 근데 이 파이어족이 참 건강한 맞아요. 이제 부자의 관심을 가지죠. 근데 부자의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이 SNS가 한몫을 한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나랑 딱 격차가 나는 예쁜 연예인이 잘 살았어. 그건 당연해. 그런데 인스타, 페이스북이 오픈되니까 예전에 나보다 공부 못했고 나보다 안 예뻤던 내 친구가 너무 멋지게 막 별장도 가고 해외여행 가는 게 뜨거든요. 그 열 받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잘했더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수린 친구는 저한테 다 연락하십시오. 내가 너보다 다 뚱뚱하잖아. 맞잖아요. 어쨌든 정보가 공개되니까 이 바람이 부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또 파이어족 하니까 또 우리 한편에 좀 반대되는 개념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소확행.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소한 행복이 좋다. 그러니까 사모님 애터미 하셔야죠. 아이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그런 분 많았죠. 그 애터미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소확행, 소소한 행복 좋아요. 근데 그분들은 더 큰 행복은 더 좋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결국 남들이 잘 사는 모습 보면요. 어때? 우리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어떻게 된다? 위장이 파열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가만 볼 수가 없으니까 나도 막 투자해가지고 빚까지 끌어당겨서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러우면 부러워해야 된다. 부러우면 부러워해야 되고 왜 잘 됐는지 그들을 통해서 분석해서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여러분이 용기를 얻어야죠. 여러분의 형제라인이 갑자기 막 그 글로벌이 빵빵 터졌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기를 느끼는 게 아니고 나도 하면 되겠네.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리고는 진짜 고수는 찾아가서 캔커피라도 사주면서 그분에게 어떻게 헤어라인을 구축했는지 물어본다는 거죠. 자, 파이어족은 재테크,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파이어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투자할 게 있었으면 애터미를 안 했겠죠. 우리는 재테크지만 제주테크를 하는 거예요. 뭐요? 인적 제주테크. 직접 대면하는 인간관계로 유통망을 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애터미 일이 쉬운 게 직접 대면하는 인간관계로 유통망을 짠다고 하면 인간관계의 고수가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인간관계의 고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리에서 부단히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려고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안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치약 칫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30대 30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공부해야 애터미를 더 큰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근데 총장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옆집 볼 필요 없어. 옆집 보지 말고 나만 보세요. 인간관계 할만하다 1번. 너무 어렵다 2번. 1번, 2번 해보세요. 1, 2, 3.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보세요. 물론 5만 사람이 모이니까 이제 이 복잡계 엄청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 이익을 막 챙기는 사람을 좋아해요? 손해보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답 알고 있네요. 손해보고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이걸 실천을 안 하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 총장까지 총 7단계 진급을 전부 저 혼자 도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난 스폰서와 함께 간 적이 없다는 거죠. 스폰서와 함께 가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제가 독불장군 막 나만 잘할 거다 아니면 나는 도움 절대 안 받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항상 제가 항상 제가 계획 세우고 갔거든요. 또 그 중에 이유가 아마 제가 대실적이라서 그랬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7번을 갔는데 7번 다 제가 딱 목표한 시점에서 한 번도 미끄러진 적 없어. 뭐 가다가 문제 생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가는 직급도 엄청 많이 애먹고 막 3번 도전하고 그런 사람 있죠. 저는 한 번도 그 가겠다 해서 못 가본 적이 없다고. 내가 7월에 가겠다 7월에 갔고 1월에 가겠다 무조건 1월에 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거예요. 첫 번째는 나름대로 제가 메타인지가 뛰어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예 되지 않은 것을 목표를 설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듯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터무니없는 목표를 저는 망상을 목표로 잡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내가 한다.
다짐을 하고 합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급을 계획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야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줘야 하는 사람은 100% 미끄러집니다. 이거 직급 맞춰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주인이 돼서 난 무조건 이거 마감한다. 그 마음을 먹어야 가는 거예요. 해볼 때까지 해봐야죠는 건 사실은 하다가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는 제가 진짜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7번 직급을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시끌사끌하지도 않게 간 이유. 그냥 내가 손해를 본다고 작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더 손해보면 갈등이 없어요. 다 나를 좋아해. 갈등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 사업 참 무섭다. 다 내 책임이구나.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했던 것에 정확한 인과응보를 받고 있다는 생각 듭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딱 그 집무실에 들어가면 딱 적혀져 있대요. 모든 건 내 책임이다. 이게 리더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간에서 따라해 보세요.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모든 건 내 책임이다.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살이라는 건 제 산하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유튜브로 올리면 안 본다는 가정하에서. 예수님도 자기 동네에서 저는 인정을 받지만 제 강의 하도 많이 하니까 남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또 안 찾아보겠죠. 어떤 파트너가 그 바로 위에 스폰서 때문에 엄청 힘들어서 급기야 그만두겠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희는 이수련 총장, 이승희 단장, 박명 단장 이 삼겹줄로 에어싸면서 케어하는 조직이에요. 이수련 총장, 그 이승희 단장, 박명 단장님이 에어싸도 바로 위에 스폰서가 꼴배기 싫으면 탈퇴하겠다고 하잖아. 이건 못 말려요. 내가 도와줄게 해도 바로 위에 스폰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그런데 그분이 탈퇴해서 다른 라인을 안 간다 하더라고요. 1년 있다가 다른 줄로 가겠대. 내 밑에 또 다른 줄로 가겠대요. 근데 모두에게 그거 손해거든요. 몇 년 한 거를 탈퇴하고 다른 줄로 간다는 건 모두에게 손해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는 잘 모른다. 한번 얘기를 해본 적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직접적으로 위에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위에 스폰서 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불만이 있는 탈퇴를 생각하는 파트너와 불만의 대상이 스폰서를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어떤 본부장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도 다 안 맞아. 이 라인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본부장님이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3명을 못 부르고 밑에 2명을 불러서 앉혔어요. 근데 이 위에 이사간 본부장님 안 계시니까 말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 본부장 탓이 된 거예요. 그래 그 본부장님이 이래줬고 본부장이 이렇게 못해줘서 여기 밑에 파트너가 힘들다고 이제 원상을 사는 그 중간 리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이 파트너가 탈퇴하려는지를 상상을 못하고 계속 본부장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여기 그 본부장이 안 계시니까 본부장을 빼고 그러면 그 탈퇴를 하고 싶은 그 국장님 물어봤어요. 국장님은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스폰서가 어떤 부분을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말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탈퇴를 하고 싶어하는 파트너가 그제서야 이사간 본부장님은 괜찮습니다. 그분은 이미 내가 마음을 내려놨는데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 바로 바로 옆에 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남을 힘들게 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들었던 얘기잖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명을 불렀어. 근데 조금 눈치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일방적인 어떤 한 사람의 문제겠어요. 본인을 불렀다는 건 본인도 뭔가 연계가 돼 있으니까 불렀을 건데 계속 자기는 뭐든지 잘했고 위에 스폰서만 못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직에서 어떤 일이 생기던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가에 초점을 두세요. 결국 나만 성장하면 나만 바뀌면 게임 끝이에요. 내가 바뀌면 상대의 허물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여러분의 성장을 1번으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총장 직급 도전할 때 파트너가 이렇게 물어요. 총장님 그런데요. 도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뀔까요? 난 바뀔 걸 기대를 안 해요. 나랑 가는데 협조해 주는 것만 땡큐죠. 나는 이 직급의 가장 수혜자가 인격적인 성장을 많이 한 수혜자가 나였으면 좋겠다. 결국 내가 바뀌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성장의 수혜자가 여러분의 포커스를 둬야 이 조직이 커진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제 근황 얘기를 짧게 할게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책을 쓰고 있거든요. 거의 다 썼어요. 이제 마지막 장을 썼고 퇴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검토 중인데 제가 뭐 작가도 아니고 책 쓰기를 좋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계형 작가죠. 살아남으려고 쓰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왜? 우리 조직이 글로벌이 적죠. 글로벌을 유입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자. 어차피 제가 1년 동안 코로나 동안 수련 TV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차피 만든 것을 책으로 만들자고 시작됐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책을 쓰면서 책을 쓰는 사람이 느끼는 그 정신의 흐름을 그대로 제가 따라서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딱 책을 쓸 때는 너무 어렵다. 한 문장도 내가 말로 뱉기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한 목차 쓰는데 막 하루 종일 막 13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런데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좀 막 어떻게 써지면서 야 이거 나 재능 있네? 재주 있네? 야 이거 나 탤런트 있다. 이거 나한테 완전 재주가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3단계로 넘어가니까 이 체력이 너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완전 중노동이거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와, 이거 체력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막 지금 머리카락이 막 다 빠진 거야. 대머리 돼요. 조금씩 대머리. 근데 이 3단계가 딱 넘어가니까 모든 작가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제가 한 말이 아니 그분들이 이미 한 말이야. 너무 많이 배우고 내반성을 한다. 결국 10년의 사업을 하는 걸 내가 쓰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쓰면서도 그래, 내가 쓰면서도 그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반성이 많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은 막 어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알면 그를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만 하면 더 발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그 박세니 마인드 코치 어제도 잠깐 얘기했어요. 그분이 우리 강의를 하면서 저는 좋았던 게 제3자가 애터미를 아예 안 하는 제3자가 그것도 억대 연봉자가 해준 얘기잖아. 애터미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중산층은 치약 칫솔에 관심 별로 없다. 사업 생각도 없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게 도움됐어요. 결국 치약 칫솔에 대한 기능과 성분보다 여러분에 대한 매력, 자본을 쌓아야 그분들은 듣게 될 거다. 그게 엄청나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 그분도 이제 대면 강의가 주니까 인스타로 엄청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줌 세미나 끝나자마자 막바로 인스타로 딱 그걸 올리더라고요. 1초 만에 올려.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마케팅이죠. 그런데 거기 봤더니 대한민국 매출 1등 회사에서 줌 강의를 했다.
그 나름대로 본인도 애터미에서 강의한 걸 자기가 이제 경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어제도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날 조금 얼굴이 낯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분이 원래 강의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예의상 세 분을 뽑아서 그 강의에 대한 스피치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전에 이미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허둥지둥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강사료 안 줬거든요. 10원도 안 줬어요. 그분은 나름 자기 마케팅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3명을 뽑아서 스피치를 하라는 건 결국 제가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 강사님한테 당신의 강의 이런 부분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아부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피드백을 강사는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 자기 강의가 어땠는지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의 니즈를 여러분이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3명, 그 안전한 사람을 뽑아서 제가 그 뭐 스피치 내용은 점검 안 했죠. 그건 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자, 이제 강사님이 2시간 거의 2시간 풀로 강의를 끝냈어. 친한 팀장이에요. 그분이 딱 스피치를 하는데 첫 마디가 박세니 강사님은 평조로 좀 듣기 지루하고 듣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라고 시작했어. 아니,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애터미 나름 전문가, 우리는 전문가인데, 영업의 전문가인데, 막바로 첫 마디가 평조로 듣기 어려운 강의인데 끊었어. 그런데 두 번째가 더 가관이야. 와, 이 강의를 소화할 수 있는 애터미인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진짜 어렵고 고급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회장님 엄청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박세니 씨는 본인에 대한 강의가 좋았다 그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장님이 좋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애터미인이 좀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하는 뉘앙스를 알까요?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강의료 없이 초대를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하니까 제가 그 5월달 그 고마워 키트 그 상품을 선물했어요. 그 선물이 뭐 구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이수연 로에 맞서 이렇게 줬다. 선물이 푸짐하다. 그렇게 올렸는데 애터미 회원 중에서도 박세니 마인드 코칭 팔로워들이 있나 봐요. 거기 사람들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어떤 댓글? 박세니 강사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애터미 가입해서 노후 준비하십시오. 또 치고 들어가는 거야. 영업을 하는 거야. 저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이수련한테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고 올리는 건데 그러면서 와 이수련 로얄 마스터 정말 대단합니다. 또 내 칭찬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중산층이 들어오려면 좀 더 우리의 정신 수준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역지사지해야 됩니다. 왜 내 밑에 더 좋은 사람이 안 들어오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들과 내가 함께 이야기 나눌 만한 정신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이 사업을 다시 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왜냐면 오늘 그 애터미언즈 그거 인터뷰를 찍으러 갔는데 대본은 없어요. 근데 아마 이런 얘기를 물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애터미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다들 그냥 해. Just do it.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냥 하는데 대부분이 그냥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리고 그냥 얘기하지만 보통의 사람은 거절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드로메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다단계를 해본 거잖아요. 다시 하라면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한 책은 몇 권 읽었겠다. 어떤 책?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1세기 비즈니스 같은 걸 읽어서 우리가 버는 돈의 속성, 특징, 우리는 자산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단박에 맞는 돈이 아니고 따박따박 평생 인쇄소득을 만드는 일. 그 정도는 제가 알고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인쇄소득을 만드는 방법, 구축 방법. 이거는 돈 페일러가 쓴 쇼디 플랜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이 조직을 만드는 방법 1단계 후원을 해라. 알려줘라. 가르쳐줘라. 2단계는 A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A가 B한테 내가 A를 후원한 것처럼 알려줘라. 그걸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B가 C한테 또 교육을 하라고 A를 가르쳐줘라. 뭐냐면 후원 교육을 무한 복제를 시켜야만 이게 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빨리 만들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보상 플랜에 답이 있어요. 두 줄 바이너리죠? 두 줄 바이너리는요. 가맹점을 윈윈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해야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업자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똑같이 회원을 달고 가는데 계속 누구는 치약 얘기만 해. 그런데 누구는 이걸 통해서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번이 빠를까요? 2번이 빠를까요? 당연히 2번이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9월인가 7월에 본사가 APP,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만들어준다면서요. 도메인 준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밑에 소비자가 혼자만 쓰는 게 좋겠어요? 막 알리면서 그 도메인의 어떤 주인이 되면 좋겠어요. 가맹점 주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알았으면 훨씬 내가 헤매지 않았겠다. 그리고 우리 사업의 본질이 뭐예요? 유통업인데 보상을 다단계로 보상을 한다. 자, 아까 유통업, 우리가 하고 있는 다단계 보상의 유통업의 본질이 뭐예요? 직접 대면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유통망을 구축한다. 그러면 이 인간관계를 내가 알려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정도는 내가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0년의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막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죠. 이런 걸 알았다면 결론은 내가 좀 더 나이스하고 좀 더 친절했을 것 같아요. 솔직한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제가 이런 걸 알았으면 내 주장을 좀 더 굽히고 왜? 사람은 절대 논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어떻다? 지극히 감정의 대상. 내가 지적질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유념하세요. 그분이 특히 자존심이 강한 분 같은 경우. 제가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사람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의 극소수 일부만 쓰고 있습니다. 호텔 방이 있어요. 사람의 뇌를 표현합니다. 불이 다 켜져 있으면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이 불을 쓰는 것만 켜고 안 쓰는 건 끈대요. 그러니까 뇌는요. 계속 하는 생각은 더 강화되고 쓰지 않는 생각 그리고 쓰지 않는 습관은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대요. 가끔씩 우리가 뉴스에서 20층에서 떨어진 아기를 남자가 딱 두 손으로 본능적으로 받거나 막 자동차에 깔린 아기를 이렇게 들어서 구출했다. 그런 뉴스 종종 듣죠?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이 발동되는 겁니다. 근데 왜 늘 이 잠재력이 발동이 안 돼? 사람은요, 그 초인적인 힘이 나오면 다쳐요.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의 90%를 차지하는 이 잠재력, 무의식 개발에 여러분이 더 신경을 쓰면 여러분의 사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단, 여러분이 해야 할 기본적인 A코어, 성공의 8단계, 그 다음에 어떤 해당 지식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여러분 정신의 주인만 되면 더 나은 사람이 들어와요. 내가 정신의 주인 되면 뿅 하고 우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더 내가 내 정신의 주인 되면 어떻게?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들이대를 해서 사업이 번창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사업을 일으키는 건 여러분 스폰서도 여러분 파트너가 들어와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변화해서 움직이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듣고 현장 실전으로 나가십시오. 뭘 무서워서 안 나가세요?
내가 얘기했어. 상대가 no. 그러면 적어도 그분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은 그냥 인터뷰를 한다.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이 인터뷰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기대가 많이 되는 날입니다. 어쨌든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늘 파이팅 하시고 더욱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짧아요. 네, 너무 영광이고 또 주신 말씀마다 저도 메모를 하면서 들었는데요. 영상 또 올라오면 또 다시 한번 듣고 말씀하신 대로 들이대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수련 로얄 마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